네, 안녕하세요. 토익 Part 2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이번 시간에는 토익 Part 2 중에서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의문문의 유형을 이렇게 봤을 때 의문사 의문문, 일반 의문문, 부정 부가 의문문, 선택 의문문, 청유형, 평서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몇 문항이죠? 전체가 25문항이죠. 그 중에서 지금 32% 정도.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30%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적거나 하는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토익을 할 때 LC에서 Part 2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접하게 되면서 또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art 2의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사, 의문문을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 의문문은 정보 의문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 다음과 같은 이제 왼쪽에 의문사들을 볼게요. who, 누구, what, 무엇, where, 어디, when, 언제, how, 어떻게, why, 왜. 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면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 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유의할 것, 자, yes나 no로 대답을 하면 어떨까요? 뭐라고 할까요? 저기 있는 저 남자 누구야? 그랬더니 yes, 응, 아니 라고 대답하나요? 안 하죠. 그죠? 그래서 yes나 no로 답을 하면 무조건 x를 하게 되면 돼요. 자, Part 1에서도 속어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Part 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yes나 no로 답변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yes 끝나고 no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좀 주저리 좀 말이 길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의문사 의문문으로 물어봤다. 그런데 답변이 yes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뒤에 거는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x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정보를 답할 수 없을 때 우리 뭐라고 하나요? 여기 책임자가 누구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잘 몰라요. 답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모른다. 아니면은 내가 모르니까 누구누구에게 물어봐라. 어디에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은 각각의 어떤 의문사가 있고 무조건 정답이 아닌 것과 무조건 정답인 그런 답변 유형을 먼저 알고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 who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who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를 묻는 거죠. 누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거니까 어떤 행위의 주체. 그래서 답변 유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되겠어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Mr. 누구, Miss 누구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직책명 어느 회사의 매니저 부장님, vice president 뭘까요? 부사장님, 디렉터 이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회사명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제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게 바로 고유명사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유명사에다가 뒤에 무슨 management, 무슨 manufacturing, 무슨 electronic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나타내요. 그럼 뒤에 거는 그 회사가 속한 어떤 산업군을 얘기를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삼성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전자 이런 걸 보고 앞에 거는 고유명사가 내가 잘 안 들렸지만 뒤에 걸 가지고 이게 회사 이름이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문사 후에 있어서 3인칭 대명사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앞에서 모든 의문사 의문문의 공통적인 특징 yes나 no는 정답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who left the umbrella yes라고 하면은 이제 no라고 해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답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who is going to the airport 했어요. 그런데 he will 했단 말이죠. 자, 누가 에어포트에 갈 거냐 그랬는데 그가 갈 거야 라는 표현이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who 라고 물었어요. 정보 의문문이라고 했죠. who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는데 he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그 앞에 he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부터 he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part 2에서는 질문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 답변이 이제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he를 쓸 수 있지만 who로 물어봤을 때 이렇게 3인칭 대명사로 앞에 언급이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3인칭 대명사로 이제 지칭이 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볼게요. Mr. Parker said that he will 했어요. Mr. Parker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겠다더라. 요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답이 되는 거죠. 왜냐? 지금 Mr. Parker라고 하는 who가 원하는 정보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의문사 what인데요. 자, what 하면 무엇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을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이제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what 주어 동사라고 했을 때 자, 명사로 보통 응답을 하게 된다. 자, 예문 보면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자, what do you have? 1번 명사죠. you가 너는 뭘 갖고 있어? 가방 안에. 그랬더니 It's my wallet. 자, 여기서는 뭐예요? 무엇을 이 되는 거죠. 그래서 wallet 명사로 답한 것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at, 뭐뭐 think 또는 look이라고 했을 때는 형용사로 응답을 한다. 볼까요? What do you think of Peter's strategy? 자, 피터의 그런 전략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랬더니 It was very impressive. impressive 어때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그죠? 나의 생각을 묻는 거잖아요. think가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로 응답을 한 것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what 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자, what이 어떤 이라는 형용사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what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what time is the meeting? what time이니까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몇 시에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it's scheduled at 3 p.m. 해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의문문과 그리고 답변 유형이 있으니까 네, 잘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자, 다음에 which인데 which. 자,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이라고 해가지고 what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이라고 했을 때는 그 선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which를 썼을 때는 이렇게 딱 주어지면서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너 뭐 할래? 뭐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자, 예문을 보게 되면 Which one is yours? 이 중에 어떤 게 네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Which one would you like to have? 이 중에 어떤 걸 가질래? 그 다음 which desk is the file on? 이 파일이 어떤 데스크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ich가 what과 어떻게 다른지 네, 구분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one이 들어간 답변은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건데 거의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Which one is yours?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중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네 거야? 그랬더니 the blue one. 우린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요? 저거, 이거, 아니면 파란 거 이렇게 하죠. 그 표현이 바로 이제 one이에요. 그래서 which로 물어봤을 때는 one이 들어간 표현이 무조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The right one 해서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 아니라 오른쪽 거, 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which가 들어가면 which 뭐뭐 A or B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A와 B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which one do you prefer? The red one or yellow one?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를 고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I prefer yellow one 이라고 딱 고를 수도 있죠. 그런데 either one is fine. 자, either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yellow가 돼도 되고 red가 돼도 되고. 그래서 뭐 either, 뭐 neither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의문사 where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where이라고 하면은 장소를 묻는 그러한 이제 의문사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장소냐? 어떤 물건이 놓인 장소를 물을 때 Where's the quarterly sales report? 했어요. 자, quarterly sales report, report가 어디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놓인 장소는 뭘로 표현하나요? 그 물건이 뭐 그렇게 보통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전치사구를 많이 쓴다는 거죠. In the room, on the table, in the drawer, 서랍 안에, in front of the gate, 문 앞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활용한 그런 표현이 주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 등의 위치를 묻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Where's the post office in town? 우체국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 거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위치, 건물의 위치 같은 거를 물었을 때는 across the street, 똑같이 전치사구인데 좀 달라요. 길 건너서 next to the post office, post office가 또 나오면 안 되겠지. 뭐 다른 거 아무튼 옆에. near the hospital, 병원 옆에. 2 blocks from here. 여기에서 2 block 가면 돼요. 5 minutes walk from 어디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분명 장소를 묻는 건데 정보의 출처를 물을 때도 where 의문사를 사용해요. 볼까요? Where did you hear the news? 그 뉴스를 어디서 들었어? 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뉴스는 장소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 나 친구가 말해줬는데? 그래서 Mr. Brown told me yesterday. 어제 미스 브라운이 나한테 얘기해줬어. 사람이 언급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 I saw on the company website. 회사 웹사이트에서 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 다음으로 의문사 when을 볼게요. 시간을 묻는 의문사 when인데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가 되죠. 언제라고 하는 의문사예요.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시점과 기간인데 시점이라는 거는 어느 때예요. 말 그대로 시점. 근데 기간이라는 거는 뭐 2일, 3일, 2시간, 3시간. 뭐 예를 들어서 2시에 라고 하는 건 뭐예요? 2시에는 시점이죠. 근데 2시간은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when으로 물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시간 명사인데 시점으로 대답을 할까요? 기간으로 대답을 할까요? 시점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 기간을 나타내는 이러한 말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X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for 3 days, during the vacation 이런 표현들이 포함이 되고요. 자, 그럼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볼게요.
at 2 o'clock 2시에. Yesterday, 어제. 3 days ago. 3 days는 이거 보세요. 3 days는 뭐예요? 기간인데 ago가 붙어서 3일 전에가 되니까 시점이 된 거예요. 그다음 밑에도 중요한데 in 5 days, 5 days도 마찬가지로 기간이죠. 그런데 in이 붙었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장소를 나타낼 때는 이게 뭐뭐 안에가 돼요. 그런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뭐뭐 후에 예요. 그러면은 5일 후에 오늘로부터 5일 지난 그 날이 되는 거니까 5일 후에 그 날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토익 문제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다음으로 의문사 when에서 중요한 거 보면 when이 나올 때는 또 뭐를 구분을 해주는 게 중요하느냐? 시제를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세요. When do you leave for Paris? 자, 파리로 언제 가니? 자, 현재로 했지만 언제 가니? 사실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묻는 거니까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볼까요? When will the marketing director resign? 마케팅 이사님이 언제 사임하십니까? will 들어가서 미래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When was the last time we watched the movie?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를 봤지? 그래서 과거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when이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는 과거냐 미래냐를 구분을 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화살표를 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는 과거, 오른쪽은 미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기억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도의 표시는 하면서 풀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how인데요. how는 지금 보는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질문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식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문문. How can I get to the marketing department? 내가 어떻게 마케팅 부서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을까? 길을 물어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use the elevator to get the fourth floor.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가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 의견이나 나의 견해를 물을 때 How was the negotiation? 자, 그 협상 어땠어? 자, 의견이나 견해를 물을 때는요. It went smoothly 라고 해가지고 어떤 형용사나 부사 표현이 핵심이 됩니다. 의견을 물을 때, 그게 어땠다 이럴 때. 그 다음에 how에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How long have you caught the cold?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감기를 앓고 있었던 거야 라고 했더니 For over a week, 일주일도 더 됐어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뭐 아니면 how far, 얼마나 멀리 그 다음에 how much, 이거는 이제 뭐 가격을 묻거나 양을 물어볼 때 뭐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ow soon, 뭐 얼마나 빨리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이런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올 수 있는 이 형용사나 부사의 형태와 같이 합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의문사 why를 볼게요. 의문사 why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Why do you have so many files in your arms? 했어요. 왜 이렇게 팔에 많은 파일을 들고 있어? 근데 S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outside?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묻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안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Why don't we meet at a nice restaurant? Why don't we?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Why don't you take a taxi to the airport instead of subway? 너 택시 타고 가는 게 어때? 뭐 대신에? 전철 대신에.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묻느냐, 제안을 하느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럼 답변 유형을 한번 볼까요?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는 뭐 왜 그랬어 하니까 because it's cheaper. 그게 더 싸니까. 그래서 이제 because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실 because가 없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 중에서는 why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for a regular checkup 왜 그랬어? 라고 하면 뭐뭐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정답이 될 수 있고 in order to attend the seminar 마찬가지죠. 세미나 참석하려고 어제 회사 안 나갔어.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제안을 할 때는 허락이나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쓸 수 있는 표현들 한번 볼게요. I'm sorry but 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허락일까? 거절일까? 거절이죠. 그 다음 that would be great.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Sure. 뭐 또는 why not? 뭐 왜 안 하겠어?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hy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금 허락이나 거절할 때는 yes나 no 형태의 다음과 같은 그러한 답변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의문사 의문문은 공통적으로 yes나 no로 답변하면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하는 why 의문문에서는 예외가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Part 2의 의문사 의문문. 네, 어떠셨나요? 좀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의문사 의문문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런 특징들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 때도 훨씬 더 자신감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다른 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내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Part 2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yes로 시작하는 답변은 소거한다. 답이 아니다. 모른다류는 무조건 정답이다. 그런데 이제 모른다로 할 때는 I don't know도 있고 I have no idea도 있지만 그거 말고 뭐 있어요? 나 모르니까 ask 누구, David 뭐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각 의문사별 특징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영어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예요. 네, 오늘 설명한 Part 2의 의문사 의문문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가세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Part 2 의문사 의문문을 잘 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일반 의문문, 다른 의문문 이런 유형들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해당 내용들 잘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실전 문제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